잠들기 전 책 한 권. 오늘은 이방인을 읽겠습니다. 오늘 누군가 어떻게 지내요? 하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잘 지내요. 그냥 그래요. 바빴어요. 그 대답을 하면서 그게 진심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말한 건가요?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웃어야 할 것 같아서 웃고, 슬퍼해야 할 것 같아서 슬픈 척하고, 기뻐해야 할 것 같아서 기쁜 척하는 순간들.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감정을 연기하는 순간들. 그리고 그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워지면 어느 순간 진짜 내 감정이 뭔지 잘 모르게 돼요. 슬픈 건지 그냥 피곤한 건지 행복한 건지 그냥 익숙한 건지.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진짜로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가? 오늘 밤 우리가 읽을 책의 주인공은 그 연기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이에요. 슬픔도, 기쁨도, 후회도,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도 거짓으로 꾸미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느끼고, 있는 그대로 표현했어요. 아니, 표현하지 않았어요. 느끼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은 그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알베르 카처가 1942년에 쓴 이방인은 출간 즉시 세상을 흔들었어요. 전쟁 중의 프랑스에서 사람들은 이 얇은 소설을 읽으면서 뭔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해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불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무언가. 이 소설의 첫 문장은 세계 문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첫 문장 중 하나예요. 오늘 어머니가 죽었다. 아니면 어제였을지도 모른다. 딱 이 두 문장만으로 우리는 이미 알아요. 이 사람은 다르다고. 이 소설은 다를 거라고. 주인공 이름은 찰르스 호입니다. 알제리의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평범한 남자예요. 특별한 야망도 없고 특별한 불만도 없어요. 그냥 살아요. 매일 출근하고 밥 먹고 이웃과 짧게 인사하고 잠들어요. 삶이 어떠냐고 물으면 딱히 뭐라 대답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이런 거구나 싶은 사람. 어머니가 양로원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장례식에 갔어요. 관 앞에 섰어요. 그리고 울지 않았어요.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웠어요. 어머니의 나이가 몇 살이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철야를 하는 내내 졸음을 참느라 힘들었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은 불편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툴루소 자신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슬프지 않았어요.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울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걸 억지로 만들 수 없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알제로 돌아온 다음 날 그는 해변에서 수영을 했어요. 이전부터 알던 여자 마리와 만났어요. 함께 웃고 영화를 보고 그날 밤 사랑을 나눴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머니를 잃은 사람이 다음날 이럴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트루소의 눈으로 보면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햇볕은 좋았고 바다는 차갑고 시원했고 마리는 아름다웠어요. 그게 그날의 진실이었어요. 슬픔이 없다고 해서 거짓이 아닌 그냥 그 순간의 진실. 여기서 카탈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왜 감정에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슬픔을 충분히 겪은 다음에야 기쁨을 느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누가 그 기간을 정했을까요? 누가 그 순서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순서를 따르지 않으면 정말로 나쁜 사람인 걸까요? 첨느르소는 그 순서를 따르지 않았어요. 따를 수 없었어요. 그 무렵 그는 이웃 레몽과 가까워졌어요. 레몽은 좀 거친 사람이었어요. 짤르소는 레몽의 부탁으로 편지 한 통을 써줬어요. 그리 좋지 않은 목적의 편지였어요. 그런데 떨르소는 거절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거절할 이유를 딱히 못 찾겠어서요. 그게 나쁜 일이라는 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 그게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서요.
레몽이 부탁했고 거절할 강렬한 이유가 없었어요. 이게 쩔르소라는 인물이에요. 도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언가에 대해 강하게 흥분하거나 강하게 거부하는 일이 잘 없어요. 모든 것이 그에게는 비슷하게 중요하고 그래서 결국 비슷하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건은 해변에서 일어났어요. 뜨거운 여름 오후, 알제의 해변. 레몬과 갈등이 있던 아랍인 남자가 나타났어요. 이미 한 차례 충돌이 있었어요. 레몽은 부상을 입었고 달르소는 레몽의 권총을 들고 있었어요. 사르소는 혼자 해변을 걷다가 바위 그늘 아래서 그 아랍인을 다시 만났어요. 그때 태양이 너무 뜨거웠어요. 빛이 너무 강렬하게 쏟아졌어요. 모래에서 반사되는 빛이 눈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사르소는 나중에 말해요. 그 순간 태양 때문에 눈이 멀 것 같았다고, 머릿속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다고, 모든 게 흐릿하고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고.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어요. 한 번, 그리고 4번 더. 아라비는 죽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재판은 살인 사건을 다루는 게 아니었어요. 재판은 뜰르소라는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루고 있었어요. 검사는 말했어요. 이 남자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여자와 수영을 했습니다. 코미디 영화를 봤습니다. 이 남자는 냉혹하고 감정이 없고 사회적으로 위험한 인물입니다. 배심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르르소의 변호사는 변호를 하려 했지만 르르소 자신이 잘 협조하지 않았어요. 후회하는 척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뉘우치는 말을 해야 하는데 뉘우치지 않으니까 그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심지어 재판 중에 판사가 뭔가를 물으면 솔직하게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게 불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 부분이 이 소설에서 가장 서늘한 대목이에요. 재판은 살인에 대한 재판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장례식에서 울지 않은 것에 대한 재판이었어요. 감정 표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재판이었어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슬퍼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재판이었어요. 카체는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걸 찌르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진심이 아니라 세상이 기대하는 감정을 연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연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얼마나 쉽게 이상한 사람, 차가운 사람,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걸까요? 사형이 선고됐어요. 감옥에서 신부가 찾아왔어요. 신이 있다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터르소는 거부했어요. 처음엔 조용히, 그 다음엔 좀 더 단호하게. 그래도 신부가 계속 말하자 결국 폭발했어요. 그는 외쳤어요. 당신이 믿는 신이 뭐가 확실해요? 당신은 신을 믿으면서 살았지만 결국 죽잖아요. 나는 신을 믿지 않고 살았지만 결국 죽잖아요. 뭐가 달라요? 당신은 확신으로 살았고 나는 없이 살았는데 죽음 앞에서는 똑같잖아요. 그리고 그는 말했어요. 나는 이 세상과 화해할 생각이 없다고. 이 장면에서 떠르소는 처음으로 진짜 감정을 드러내요. 분노를. 그런데 그 분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끝까지 자신에게 연기를 강요하는 것에 대한 거부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자기 자신이었어요. 형이 집행되기 전날 밤, 주에소는 감옥에서 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평화로웠어요. 오랜 긴장이 씻겨나간 것 같았어요. 그는 세상의 부드러운 무관심을 느꼈어요. 세상은 그에게 아무 의미도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그 무관심 속에서 그는 비로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우주와 이 밤과 이 별들과 함께 있다는 느낌. 죽음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완전했다는 걸 느꼈어요. 카찬는 이 소설에서 부조리라는 개념을 이야기해요. 부조리가 뭐냐면 인간은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는데 세상은 그 의미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왜 살아야 하나?
라고 물으면 우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 침묵과 인간의 질문 사이의 간극, 그게 부조리예요. 그리고 카처는 말해요. 그 부조리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나는 자살, 의미가 없으니 살 이유도 없다는 결론. 하나는 신앙, 의미가 없으니 신을 만들어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부조리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의미가 없어도 살기로 선택하는 것. 이유 없이 그냥 오늘을 살기로 하는 것. 카터는 세 번째를 선택한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트루소가 그랬어요. 그는 세상이 요구하는 의미를 만들지 않았어요. 슬퍼야 할 때 슬픔을 꾸미지 않았고, 죄책감을 느껴야 할 때 죄책감을 연기하지 않았어요. 불편하고 위험하더라도 진짜로 느끼는 것만 표현했어요. 그리고 세상은 그를 처형했어요. 이게 불편한 이유는 우리가 털소를 완전히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알잖아요. 눈물이 나지 않아도 눈물을 짜내야 할 것 같은 순간이 있다는 걸. 기쁘지 않아도 기쁜 척 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걸. 지쳤는데도 괜찮다고 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걸. 그게 사회라는 것이고, 그게 관계라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걸. 하지만 동시에 어디선가 느껴요. 그 연기가 점점 쌓이면 어느 순간 진짜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된다는 걸. 너무 오래 연기하면 연기가 나 자신이 되어버린다는 걸. 카탄는 타르소를 영웅으로 그린 게 아니에요. 그를 모범으로 제시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사람이 있다면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조용하고 냉정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진짜 감정으로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세상이 기대하는 감정을 연기하며 살고 있는 건가? 그 두 가지가 언제부터 뒤섞여서 이제는 어떤 게 진짜인지 잘 모르게 된 건 아닐까. 그게 이 소설이 출간된 지 80년이 넘도록 여전히 읽히는 이유예요. 인간이 가진 그 물음이 그만큼 오래되고 그만큼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방인이라는 제목에 대해 생각해봐요. 잔터러소는 왜 이방인일까요? 그는 알제리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알제리어를 쓰고 알제리 음식을 먹고 알제리 해변에서 수영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도 그는 외국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를 이방인이라고 해요. 그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이 세상의 규칙의 이방인이었어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감정 표현에 이방인이었어요. 이 세상이 기대하는 의미 만들기에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안에도 작은 짜르소가 있어요. 세상의 기대에 맞게 잘 살고 있지만 어딘가 한 구석에서 조용히 묻고 있는 목소리. 이게 진짜야? 이게 나야?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그 목소리를 나쁜 것으로 볼 필요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예요. 아직 진짜를 찾고 있다는 신호예요. 출소처럼 모든 연기를 거부하는 게 답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고 사회 속에서 살아야 하니까요.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연기는 필요해요. 그리고 그 연기가 꼭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때로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밤, 딱 이 순간만큼은 이어폰을 끼고 누운 이 순간만큼은 연기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어떤 기분인지,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진짜로 한번 느껴봐요. 슬프면 슬픈 거고, 지치면 지친 거고, 아무 감정도 없으면 그냥 없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요. 찰르소가 장례식에서 울지 않은 것처럼 지금 당신이 뭔가를 느끼지 못하는 것도 괜찮아요. 감정의 순서는 없어요. 감정의 정답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것, 그게 진짜예요. 그걸 충분히 느끼고 오늘 밤은 그냥 쉬어요. 찰르소는 마지막 날 밤, 별을 보면서 평화로웠어요. 세상이 그를 이방인이라 불렀지만 그는 그 밤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 우주와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 혼자가 아니에요.